네, 본 강의는 여기 있는 Hospitality Today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참고로 해서 우리 관광경영의 2의 수업의 강의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1장은 What is Tourism? 관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1번 관광의 정의, 1번 관광의 정의입니다. 2번 관광의 4가지 퍼스펙티브, 관점입니다. 우리 주체로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관광의 용어, 이렇게 여러분이 필기하세요. 여러분 강의 노트에다 이렇게 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관광의 어떤 좋은 점, 경제적, 사회적으로, 그죠? 우리 경제, 우리 국가 경제나 또 지역 경제, 또는 우리 지역 사회나 우리 국가 사회에 미치는 좋은 점. 그 다음 6번과 7번은 안 좋은 점,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disadvantage, 좀 좋지 않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이다.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산업이라는 걸 실제 통계로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그죠? 부문이 산업이 우리 관광 산업이겠죠. 그래서 그만큼 또 규모가 크기 때문에 타격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침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우려되죠. 자, 우선 1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광의 정의. 관광이라는 것은 복합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이라고 그러는데, 관광에는 활동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이 부분을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강의 노트에 보면 다음 페이지 보면 번역된 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게 제가 관광객의 활동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그래서 관광객, 우리가 흔히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이번 여름 방학 때 계절이 끝나고 그죠? 원래 이제 우리 정상인 경우는 그죠? 여름 방학이니까 여러분이 놀러 많이 가잖아요. 그래 예를 들면 제주도 가잖아요. 그죠? 제주도 관광 가서 뭐 하고 왔느냐 이런 물어보면 대부분 여러분이 제주도에 가서 맛집도 가고, 또 기회가 되면 올레길 있죠. 올레길을 갖다 또 탐방도 하고, 또 한라산, 제주도에 또 한라산 있잖아요. 한라산 가기도 하고, 또는 배를 타고 또 그 앞에 있는 성문으로 또 가기도 하고, 아니면 또 물놀이, 그죠? 물놀이도 하기로, 이렇게 대부분 다 이렇게 쇼핑하고 탐방하고 물놀이하고 활동이잖아요. 대부분이, 그쵸? 그런 맛집 가고 다 대부분 관광객 활동을 우리가 흔히 관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럼 관광 잘하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관광 서비스의 의미도 관광객을 위해서 관광지에서 다양한 서비스, 맛집 정보라든지, 또는 교통 서비스, 교통 관련, 또는 숙박 서비스, 이런 다양한 정보와 관련된 원활하게 관광객이 원활한 관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관광지에서 제공하는데, 그런 것도 관광에 포함이 되고 있다. 그래서 관광 서비스 잘 돼 있으면 관광하기에 훨씬 좋겠죠. 그 다음에 또 관광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관광이 잘 되면 좋겠다 할 때 우리 관광 산업이 잘 되면 좋겠다, 이런 표현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관광객의 활동도 될 수 있고 관광 서비스도 될 수 있고 관광 산업이라는 의미도 이게 복합적으로 관광에는 포함이 되고 있다. 그래서 관광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광 경험, 여행 경험을 제공하는 그러한 산업을 이야기한다. 여행 경험을 제공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여행 갈 때 필요한 게 교통이잖아요. 우리가 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제주도로 갈 때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배를 탄다든지. 그게 이제 일종의 교통 서비스죠.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그걸로 항공사 기업 같은 경우, 그렇죠? 또는 배 크루즈 기업 같은 경우, 그죠? 이런 여행객들에게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업체들이 우리가 산업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호텔도 마찬가지로 어코모데이션. 우리가 경주에 가면 우리 집이 부산이잖아요. 경주에 가면 집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잘 곳이 필요하죠. 그래서 관광지에 되면 당연히 외지에서 온 사람을 위해서 이런 숙박업체, 호텔업체가 필요하다. 또 집이 아니니까 거기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호텔 안에서 먹을 수도 있지만 또 바깥에 맛집, 우리 제주도 가면 애능풀에 놓은 그 뭡니까? 돈가스집 유명하잖아요. 줄을 뭐 엄청나게 섰는데 그쵸? 오방트 돈가스입니까? 그죠? 그런 뭐 맛집을 여러분이 또 제주도에 왔으니까 제주도 가면 또 특이한 김밥집도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다 이제 정보를 보고 가서 먹고 또 마시고 그 카페 조용한 좋은 카페들이 풍광이 좋은 카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카페에 가서 그죠? 커피도 먹고 음료수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업들. 그 다음에 쇼핑. 제주도에서 기념품 살 수 있는 쇼핑.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업체. 엔터테인먼트 업체. 꺼야 되겠네, 그죠? 엔터테인먼트 업체. 즐거움을 주는 엔터테인먼트 업체. 뭐 카지노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테마파크 제주도에 가면 테마파크도 있죠. 그래서 그걸 타고 뭐 기차 타고 막 이렇게 도는 테마파크 있죠. 많이들 가죠. 그런데 가서 엔터테인먼트 아주 여행을 즐길 수 있죠. 그럼 제주도에 우리 부산 백스코와 같은 컨벤션 센터가 있습니다. 큰 컨벤션 센터가 있죠. 제주 컨벤션 센터. 거기에서 비즈니스맨들은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전시에 참가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서비스는 여행업체, 다른 서비스 여행업체들이 다양한 또 그 지역을 탐방하는 아니 또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제주 내 어떤 탐방 코스를 여행업체에서 이렇게 우리가 일정을 짜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그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 호텔, 식음료, 그 다음에 쇼핑, 엔터테인먼트, 컨벤션 시설,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로 이루어지는 산업이 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관광이란다. 우리가 관광이 잘 돼야 된다. 이럴 때는 또 관광 산업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관광이라면 우리가 흔히 보통은 이것만 많이 생각하죠. 관광객에 가서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아니냐, 제주도 가서. 그쵸? 관광하러 갔다 그거잖아. 그쵸? 그것도 될 수 있고 관광 산업도 될 수 있고 또 관광 서비스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포괄적인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뒤에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 여러분 강의 노트에 되어 있죠. 관광은 관광객의 활동, 또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 그 다음에 관광산업 등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의미한다. 관광산업은 관광객들에게 여행 경험을 제공한다. 그래서 교통, 숙박 다 필요하죠. 관광지로 오려면 교통 기업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거기서 잠을 잘 곳이 필요하고 먹을 곳이 필요하고 기념품 사회 쇼핑업체가 필요하고 또 엔터테인먼트가 가서 이런 재미있는 이벤트도 테마파크도 즐길 수 있고 또 비즈니스맨들은 또 컨벤션 시설 전시 이런 데 가서 참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서비스 업체 아까 여행사 이야기했죠. 또는 카지노를 또 즐길 수도 있죠. 그래서 다 관광객들을 위해서 다양한 여행 경험을 제공하고 그쵸 비즈니스 하는 업체들을 우리가 관광산업이라 한다. 그걸 다 포함하면 자, 두 번째는 요겁니다. 그죠? 아까 네 가지 관점이라 했죠? 퍼스펙티브는 원래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주체. 왜냐하면 이해관계, 소위 말해 이해관계자인데 이해관계자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광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가 있습니다. 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첫째는 관광객. 그죠? 관광에서 관광객을 빼놓을 수 없죠. 두 번째는 관광업체. 금방 우리가 본 거죠. 교통, 뭐 식음료업체, 호텔, 그죠? 다 관광업체죠. 그래서 이 관광업체는 관광객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업체들이다. 맞죠? 그래서 관광업체들은 관광객들에게 호텔 제공하죠. 호텔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음료를 제공한다. 이게 주된 그걸 통해서 돈을 벌죠. 관광업체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또 정부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자, 여기에 호스트란 말은 우리가 원래는 호스트하면 뭐 초청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청은 딴 게 아니고 관광객을 초청하는 거죠.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래서 제가 유치란 말을 했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는 지역 사회 또는 관광지 지역 사회 및 관광지의 정부. 그래서 우리 부산을 따지면 지자체가 되고 우리나라 한국 전체를 따지면 정부가 되죠. 대한민국 정부가 되겠죠. 그래서 큰 규모라면 큰 규모로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에도 문화관광부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에도 문화관광국 이런 게 있습니다. 지자체도. 그래서 그 지방이나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우리 관광 산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뭐 입법을 한다든지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또는 자본을 투자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또 우리 관광에 상당한 주체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관광객, 관광업체, 지역사회, 정부죠. 정부도 있자.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우리 주민들이 제일 중요하죠. 호스트 커뮤니티. 관광객을 유치하는 커뮤니티. 지역 사회, 지역 주민, 거기 살고 있는 우리. 관광객이 예를 들어서 중국 관광객 우리 부산에 왔죠. 그러면 그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하는 호텔하는 업체가 있죠.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죠. 그리고 중국 관광객이 우리 부산에 왔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지역 주민에게도 상당히 큰 영향력이 있죠. 뭐 일자리가 창출된다든지 그분들이 와서 돈을 많이 쓰니까 그죠? 그와 관련된 비즈니스 여기에 우리가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일자리가 창출되니까 또 소득으로 연결되고 또 그 국가적으로도 당연히 외화 소득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혜택이 있고 정부에도 외화 획득이 되니까 서로 간에 다양한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고 실제 우리 관광에 모두가 관여를 다 하고 있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주체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관광에 대해서. 관광이라는 우리 현상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주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개괄적으로 이야기했죠. 자, 첫 번째가 관광객이다. 관광객입니다. 그죠? 첫 번째가 관광객이다. 관광객은 여기도 나와 있듯이 관광 현상 모델의 바로 핵심이다. 관광 현상 모델의 바로 핵심이다. 뭐가? 이 관광객이. 그쵸?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왜 관광 현상 모델의 핵심이 바로 관광객이라는 의심할 여지가 없냐? 관광에서 관광을 빼놓으면 안 되죠. 그리고 관광 현상 모델은 우리 교과서에서 제안한 모형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 있죠. 그게 이제 이렇게 기울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포즈를 우리가 잘 지내죠. 이렇게 이런 포즈를 지내서 실제 자기가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포즈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광 현상 모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관광 현상 모델입니다. 이 전체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2장에서 공부할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번 보세요.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The tourist. 바로 관광객이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관광과 관련된 현상, 이게 관광 현상입니다. 관광의 구성 요소들이 다양하게 있죠. 자연, 인공, 관광 산업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바로 가운데 있는 게 핵심이잖아요. 코어, 그죠? 코어, 핵심. CORE, 코어. 그 핵심이 바로 투어리스트. 왜? 이 모든 관광객, 그다음 자연, 자원, 인공환경 이게 전부 이 관광객을 위해서 모두가 존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관광객은 이 관광객이 빠지면 뭡니까? 앙코 빠진 찐빵처럼 되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관광지에서는. 관광지에 관광객이 없다.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현상이죠. 모든 나라가 차단했기 때문에 프랑스, 파리, 미국, 그다음 런던, 호주, 홍콩,
뭐 어느 나라든지 그치 예외 없이 이 투어리스트가 지금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 관광 사람이 폭망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관광객이 없는 관광지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관광 현상 모델이라는 것은 관광지에서 제공하는 관광 구성 요소인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투어리스트가 바로 핵심 모델이다. 바로 핵심이다. 하트, 가슴, 심장, 핵심이죠.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사업체, 비즈니스 업체라 그랬죠. 그래서 관광객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다. 그래서 관광객을 위해서 이런 멋진 크루즈를 만드는 회사, 크루즈 업체. 그래서 그 밤마다 크루즈 위에 선상 위에죠. 이 위에서 수영장이 있고 거기서 파티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즐겁게 이렇게 낮에는 여기 정박해서 여기 아주 경치 좋은 데서 수영을 즐기죠. 그리고 밤에는 이렇게 시원한 데서 야외에서 파티를 즐기죠. 이러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누가? 이 크루즈 업체,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사업체에서. 그래서 관광객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피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관광을 볼 때 하나의 기회로 본다. 어떤 기회? 프로핏, 이익을 만드는 기회, 이익을 창출하는 기회를 본다. 어떻게 함으로써? 관광시장에서 요구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스플라이가 이게 제공이라는 뜻인데, 그죠? 제공. 아시겠죠? 제공. 여기 잘 안 되네, 그죠? 그래서 비즈니스 피플, 관광시장에서 요구하는 제품, 관광시장에서 뭐 이런 크루즈를 요구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밤에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밤 되면 이제 해도 떨어지고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자연풍 바람이 부는 데서 이렇게 시원한 파티를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라이브 가수들의 음악도 들으면서 흥겨운 시간을 보내는 거죠. 이러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이 요 크루즈 업체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관광객들이 이러한 요구를 잘 그죠 담아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익을 그래서 우리 모두 뭐 크루즈 탑시다. 크루즈 타자. 그죠? 크루즈 타면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래서 관광객이 오면 올수록 그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이런 관광 입장에서 볼 때는 이익을 만드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크루즈 업체에서 더 큰 크루즈를 만들고 또 다양한 나라의 크루즈를 운영함으로써 많은 돈을 버는 기회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크루즈 업체가 없다면 우리가 크루즈 탈 기회가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왜? 관광객을 위해서 이런 좋은 제품을 만들었으니까. 맞죠? 그래서 관광객이 흡족할 만한 이런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기는 돈도 벌고 관광객은 또 관광객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서로가 좋은 거죠. 서로가 윈윈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업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정부 지자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 지역사회에 어떤 관광 정책을 펴느냐 또는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 다 정부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정부 관계자인 정치인, 우리 부산으로 치면 부산시장, 그 다음에 국가로 치면 대통령,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관광을 볼 때 여기 이게 부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우리 여러분 부자 되셔야 할 때 부자 있죠? 그 부자입니다. 부의 요인이다. 아주 돈을 버는 그런 걸로 관광을 보고 있다. 자신의 어떤 관할구, 이 말은 뭐냐면 부산시장 같으면 부산시가 자신의 관할구역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남도지사는 경남도가 자기의 관할지역이고 대통령은 우리나라 전체가 자기 관할지역이 되겠죠. 또는 또 부산시에서도 우리 짧게 우리 학교가 남구죠. 그럼 남구에 남구청장님이 있죠. 이분은 또 남구의 관광을 좀 더 발달시켜서 관광객이 남구에 많이 오도록 이렇게 유치하려고 하죠. 그래서 각 지자체장은 아까 구청장부터 시장부터 대통령까지 관광이 자기 지역 남구청 부산시 우리나라 한국 대한민국 전체 경제에
부의 요인으로서 돈을 버는 그런 요인으로서 관광을 보고 있다. 그 말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그죠? 사람들이 관광객이 많이 오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죠. 자, 요런 관점은 또 뭐하고 연결됩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면 관광사업체가 많이, 아까 우리 두 번째 본 그게 비즈니스죠. 관광사업체가 늘면서 거기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으로부터 우리가 돈을 벌게 되겠죠. 주민소득이 증대하게 된다. 관광객이 오면 올수록 주민소득이 일자리가 창출되고 거기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소득이 증대되겠죠. 그래서 좋은 거죠. 지역이 잘 돼야 되니까요. 그래야 뭐 우리 지자체장이 또는 우리 대통령이 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민소득 요즘 또 돈을 버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뭐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서 돈을 지원하는, 시민들에게 돈을 지원하는 이러한 어떤 정책도 지금 고려하고 있죠. 다음 세 번째, 또 역시 정부나 지자체장은 관광, 여기 근본 요거 있죠. 외화 수입, 이게 굉장히 이게 수입입니다. 외화 수입. 그다음 요건 세금 수입, 그렇죠? 외화 수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환전을 하죠. 그래서 외화 수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인터내셔널 관광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외화 수입의 인터내셔널. 우리 국내 관광은 외화 수입하고 아무 관계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 사람이 제주도에 갔다. 그래서 돈을 쓴다. 외화 수입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표현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중국 사람이 우리 부산에 와서 돈을 쓴다. 그럼 외화 수입이 되죠.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쓴다. 외화 수입이 되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금 수입. 이거는 이제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호텔에 숙박하잖아요. 그러면 부가세가 붙죠. 몇 퍼센트? 10% 그죠? 10%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러면 세금 수입이 되죠. 그건 뭐 국가의 수입이 되죠. 그걸 가지고 아까 했지 기반 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필요한 도로라든지 뭐 항만 이런데 투자를 할 수 있죠. 복지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지원받은 것도 다 여기 세금 수입이 있어, 그렇죠? 온 거죠. 그래서 관광객의 어떤 지출로부터 벌어들이는 거죠. 관광객의 지출 경비로부터 벌어들이는 세금 수입뿐만 아니라 국제 관광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우리 뭐 외화 수입을 우리 지자체장이나 정치인들은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지역 경제를 구체로 보면 우리 주민 소득이 증대되고 또 외화와 세금 수입이 우리가 달러가 옛날에 없어서 IMF를 맞았잖아요. 그러면 달러 수입도 늘고 또 세수도 늘어나니까 주민 복지라든지 아까 이제 기관 산업이 아니고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겠죠. 세금이 있어야지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죠. 마지막 줄입니다. 정부는 정부 또는 지자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관광의 정책 그리고 관광의 개발, 관광의 홍보, 그렇죠? 정부에서 중요한 관광 육성 정책, 전략 정책 이런 걸 활성화 정책 이런 걸 입안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여기 있는 사진은 어디입니까? 부산 여기가 여기 있죠. 여기가 부산역 정도 됩니다. 부산역. 그래서 부산역 바로 맞은편에 있는 지역이죠. 여기는 크루즈 터미널이고 여기 크루즈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북항 재개발하는 그 장소입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완공이 되었죠.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 관광 개발이죠. 개발 이런 거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굉장히 몇 조가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에 북한 재개발 개발을 진행하고 1차는 완공되고 여기 이제 1차가
여기 지역이고 또 2차가 또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 보면 여기 홍보가 돼 있죠. 관광 홍보. 관광 홍보는 여러분이 왜 잘 아시다시피 한국관광공사 그렇죠. 우리 여러분 선배 중에도 여기에 지금 입사한 선배가 있는데 우리나라 관광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우리나라 관광을 홍보하는 그 공공기관이 한국관광공사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역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봤던 그 사진의 일부죠. 여기에 부산항만공사고 크루즈 터미널이 지금 완성이 되었고 크루즈가 이렇게 접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부산항대교죠. 이거는 부산항대교고. 여기서도 큰 컨벤션 시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다양한 국제회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2030 세계 박람회 개최 부지 사업 착수를 위한 북항 2단계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봤던 여기가 지금 크루즈 터미널이잖아요. 그죠? 부산항만공사 있고 크루즈 접안 시설이 있죠. 여기가 이제 1단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단계를 지금 이렇게 새로운 사업자가 주시됐다. 그래서 이 2단계 금방 이야기한 대로 세계 박람회 엑스포 있죠. 엑스포를 여기서 개최를 그러니까 우리가 엑스포 개최권을 따면 여기서 엑스포를 개최하는 장소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여기 본격 사업을 시동하기 위해서 사업자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가 지정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하게 되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자, 여기 아까 그 2단계죠. 2단계 이제 이거는 이제 가상의 청사진이죠. 여기 보면 개최가 됐을 때 2030 엑스포가 개최됐을 때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꽤 넓은 곳이죠. 343만 제곱미터 2단계 북항 2단계 지역이죠. 축구장에 480개 넓이다. 192개의 전시장이니까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시를 할 수 있겠죠. 해상도시 오션이스 부산 이런 이름으로 여기가 아마 해상도시로 보입니다. 그죠? 해상에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따기만 따면 그죠? 그러면 굉장히 부산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겠죠. 되기만 되면.